참 피해자 한학자 씨 이야기. 그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 도대체 법사위가 저기가 무슨 동네 무슨 여기서 저 누구하고 맥주 마시면서 뭐 사담하는 장소입니까? 아니 윤석열 오빠가 뭡니까? 아 이게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추미애 대 나경원 법사위 대결 경기지사 선거 전초전으로 지금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자신의 나중의 걸 위해서 지금 싸운다는 식으로 비춰지니까 네.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것이냐 너무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저는 이제 의도된 도발이라고 보고요. 의도된 도발이다. 때려달라. 내가 제2의 윤석열도 한번 꿈꿔보겠다라는 또 마음으로 윤석열. 저는 있을 수... 민심을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믿고 있는 민심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 반쪽짜리만 민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심이란 얘기를 대법원장 입에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슨 대법원장이 행사장 가가지고 민심을 얘기하는 게 그냥 정치를 하시는 게 그 대법원장이 민심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그래서 그걸 뭐 네가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가 시점도 보기엔 지금 가도 상황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점 여기가 세종 국제 컨퍼런스. 세종 국제 컨퍼런스 아닙니까? 예. 아니 세종대왕과 관련해서 세종 국제 아니 맥락은 맞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너는 왜 그 얘기를 했어? 민심 얘기는 너는 왜 너무 민심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민심 얘기를 왜 대법원장이 민심 얘기를 해? 이게 말이 자, 됩니까? 근데 이게 산업시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뭐 법사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욕망과 욕망이 충돌을 하는 건지 참 보기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뭐 나름 재밌게 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아마 그 이야기들을 저희 또 장르만 여의도에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신 김종혁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신혜영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뭐 너무 귀여우셨나요 혹시? 네 너무 웃음을 참지를 못하시네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네, 인사가 너무 귀엽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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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의 사심보다는 우리 진행자의 사심이 더 무슨 들어가요. 말씀이세요? 자, 일단 한학자 참엄마, 참어머니 한학자 씨가 구속이 됐죠? 네, 네, 여러분 그거부터 한번 법사위 가보겠습니다. 다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법사위의 주요 장면들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니까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이제 밤사이 나온 속보부터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통일교의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입니다. 지금 혐의를 총 크게 4가지를 받고 있는데 뭐 대선 앞두고 권성동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줬다라는 혐의, 네.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 주면서 목걸이 주면서 뭐 청탁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는 거고요. 뭐 이제 특검에서는 한 총재가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지시하고 그 과정을 최종 본인이 지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관련된 물증도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JTBC가 좀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다음 날에 그 통일교회 5개 지부가 있대요. 근데 그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참부모님 서신보고라는 걸 올립니다. 참 어머님 서신보고. 부모님 서신보고. 네, 이런 문건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참 어머니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고 지도자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 또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0.8%포인트 차 대선 결과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 한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이 관련 문건도 특검이 확보를 한 것이죠. 네.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문건들이 좀 더 있었는데 네. 여튼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워낙 이제 위치가 가장 정점에 있기도 하고 네. 또 권력이 워낙 그
종단 내에서는 이제 강한 편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해서 그래서 아마 구속이 된 것 같고요. 예. 비서실장도 같이 구속이 됐나요? 맞습니다. 네. 오른팔로 알려진 비서실장도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이 구속 안 기각됐죠. 됐- 기각됐어요. 구속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안 비서실장은. 됐고 네, 하나짜만 비서실장은 됐어요? 정원주 기각됐고 씨는 안 됐어요. 네. 원래 이제 2명 앞서 그 윤영호가 구속된 거고, 네. 네. 정원주 비서실장은 기각됐습니다. 어. 네. 원래 이제 예상할 때는 그 비서실장은 구속되고. 그렇죠. 한학자는 고령이라. 네, 안 될 걸로.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통일교가 네,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게 네. 표면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변호사들은 완전히 실패한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한학재 씨만 구속 안 시키면 된다. 누가 구속됐든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였는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포석이다. 누구의 결과론적으로는 포석이요? 이제 내부적으로 네. 후계 구도를 세워가는 아. 과정에서 통일교의 내부 암투. 그리고 아들들이 워낙 아들들이 워낙 셌는데 그쵸. 그때 아들들이 셀 때 그 현재 지금 통일교에서 이렇게 좀 득세했던 네. 통일교 무리들이 네. 참 어머니 아들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걸 평정하세요. 네네. 해가지고 사실은 어머니를 추대했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부 알력이 또 네, 있군요. 그게 2013년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 이제 어머니도 너무 연로하시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판단 능력은 사실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내지는 더 중요한 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통일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이 브레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참 어머니께서 하시기 좀 힘들지 않겠냐. 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젊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이 아들들이 3명이 싸웠는데 네. 그 중에 2명은 이 통일교의 그 기존 모토대로 우리가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의 아들은 우리는 그냥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아웃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평정하고 네. 아무래도 비서실장 체제로 다시 편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우려라고. 예, 아직까지. 네. 하여튼 뭐 통일교 내부 얘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해 듣는 이야기 네, 정도로. 네, 전해 듣는 얘기입니다. 네. 한학자 구속은 아무래도 통일교로서는 여튼 이제 굉장히 뭐 이런 내부적인 그 알력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이긴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보실 때도 요건 충분한 그 구속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우선은 참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 가짜 엄마인가 하도 그 참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참 불편한데 네. 지금 한학자 씨 입장에서는 지금 범죄 혐의 보시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액수가 만만치 않고요. 네. 청탁금지법, 횡령, 증거인멸 교사 이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 거기다가 안할 지금 수가 뭐 없다.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통일교의 몸통은 한학자다. 그럼 한학자를 구속을 시켜야 또 수사의 동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통일교 수사가 네. 뭐 당시에 윤석열 정권과의 이권과 관련된 부정부패도 있고 또 특히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과의 아주 밀접한 유착 거기서 나오는 범죄 혐의들이 차고도 넘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여론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오광수 수석이라 전 수석이라든지 네. 김호수 전 총장을 변호인으로 그것도 뭐 선임계 없이 뭐 자문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네. 들통나면서 저는 뭐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구속은 뭐 100% 확실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서실장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 또 핵심 아니에요? 근데 핵심? 이제 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뭐 자백을 다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네. 바깥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한학자라는 몸통을 구속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재판부가 좀 형평을 고려한 거 네.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요 수사는 한학자가 결- 주범이고 그렇죠. 뭐 비서실장은 종범인데 관련해서 자백을 했다든지 지시에 그랬을 수 관련된 있다. 내용을 진술했을 수 있고. 근데 이 수사는 결국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국내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일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통일교 내부로도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면은 내부 비리까지도 정리가 될 것이고 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대선 경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종교와 정치가 일체된 형태였거든요. 거기서 오는 위법성에 대한 수사로는 100% 거기 때문에 지금 관련 정치인들은 상당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없으시죠? 우리 김종혁 전 최고는. 혹시 떠시는 거면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약간 떠는 얼굴인데. 패스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통일교는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거의 무지하게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아침에 김종대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본 언론에서는 다 일면 톱이래요. 이게. 네. 요 뉴스가 네. 아, 일면 톱이고 신경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그 교세가 강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아베 암살과 관련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일제 단속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 한학자 씨가 구속되는 것들이 일본에서 사법 처리에 있어서의 더욱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민사소송이 엄청 많이 걸려 있대요.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교단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후계고도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아들들한테 넘어가려고 그러다 아들들끼리 싸우다가 엄마가 그냥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 한학자 씨 구속된 다음에 통일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사람들이 문선명 교주도 죽고 그다음에 그 참어머니는 구속되고 뭐 이런 마당에 이 종교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여기에 문제고 이제 우리 당도 문제죠 지금 사실은.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거는 그 어떤 특정 교단이 네. 그 지시에 의해서 교주의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들어와서 그 당의 선거 결과에 그것이 뭐 대선 후보가 됐든 혹은 대표가 됐든 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그 분명히 범죄 행위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게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는요 일반 정상적인 당원들은 피해자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또 거기에 경선에 출마를 했던 정상적인 후보들은 피해자예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알았어요? 저도 최고위원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뭐 허수아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통일교가 들어와서 뭐 신천지가 들어와서 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몇몇 사람들은 그쪽에다 뭐 지원도 요청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일반 당원들은 야 내가 정상적으로 투표하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을 막 뒤집어 놓고 이러면 내가 뭐 하려고 투표를 해야 돼? 뭐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고 또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쪽으로부터 국민의힘의 일부가 거기에 결탁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나머지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그 네. 전혀 관계없는 후보들은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 거죠.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후보들 혹은 뭐 당원들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좀 보여야 그래도 그 당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권성동 의원 예를 들어 이런 뭐 잡혀갈 때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보통의 다른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 힘이 많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냥 그러잖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뭐 그 어둠이 깔려야 난다고 그러지만 이게 판결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서 네. 어떤 됐다라는 그런 틀이 다 확정이 되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더 나오고 그다음에 당원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수사 단계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소리도 내본 사람이 저는 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 네.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아마 세력이 더 작아져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국민의힘은 산 넘어 산인 게요.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극동방송의 뭐 김장한 목사라든지 뭐 최혜병권 관련돼서도 권력과의 유착관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종교단체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처리해도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거의 뭐 산맥이 앞에 펼쳐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산맥의 높이도 거의 우랄 산맥 수준 아닌가 싶어요. 우랄까지 갑니까? 우랄 산맥. 아니 근데 굉장히 이거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일교하고 다른 일반 종교하고 그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는 그때 그 사령관이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복음교회 신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뭐 이런 것들 뭐 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하소연을 한 건데 그 전화 통화에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서 그 이영훈 목사가 집에 가서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건
참고인이었는데 너무 과잉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그 들고. 기준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 좀 우리 좀 봐주소. 뭐 이런 이제 거래나 대가성 그렇죠. 있으면 그게 이제 제일 명확한 기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는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안 들어. 거기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른 게 교인들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정당 활동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건 누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준표 시장의 말씀을 빌리면 교주 지배 정당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표현하는데 뭐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세력도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정광훈은 또 빼뜨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주 지배 정당이라고 얘기를 홍준표 전 시장도 탈당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 많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다가 당을 나간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제 국민의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 자유통일당이라다 우리공화당의 이중 국적자들 그건 분명히 그 당적자들 그건 분명히 네.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고요. 있고. 근데 그러나 일반 정상적인 종교들까지 그렇게 뭐 종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일단 그 한학재 씨는 순교자적으로 이제 자기의 예.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순교자요? 매우 네, 높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예전에 문선명 씨가 미국에서 1971년에 건너가 가지고 네.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했는데 탈세 혐의로 그때 기소가 돼서 재판이 걸렸었는데 네. 그 당시에 목사들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결백하다 이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그 교세가 확장이 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주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모범수로 구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5개월 만에 이제 풀려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더 이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또 다시 예전처럼 그런 걸 한번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 통일교가 지금 사실 그 동안에 보여주던 보고서의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이 통일교에서 변호사들이 다 그 수집해 놓았던 이 특검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한학자로 연결되는 루트는 다 끊어졌습니다. 전부 다 이 윤영호라든가 재무국장이 잘못한 것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냥 이번에 잠깐 형식적으로만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건방지게 이 특검 따위가 나한테 막 너는 예.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난 독생녀다 설교를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어제도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본인만 이제 또 구속이 네.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아. 그 보고 체계에서 니네끼리 무슨 장난질 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더 핵심은 지금 국민의힘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학재 씨가 지금 고령인데다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당해봤잖아요. 근데 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견뎌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구치소를 구치궁으로 이제 바꿔야죠. 바꾸는데 구치궁. 거기서 반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바꿔가지고 이제 나 독생녀다면서 설교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혼자 그냥 가만히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자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내가 네.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해서 일단 빠져나가는 게 본인의 아. 목적이기 때문에 뭐라도 한다. 실제 재판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건 나중 문제고 순교할 생각 없는 예,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교 이미지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아. 이제 네. 뒤를 빠져나가기 치든지 위한. 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지는 알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술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서 진술하면 본인의 그러니까. 혐의가 더 커지는 거 빠져나갈 수가 없죠. 자기가 그거는 다 이제 본인이 뒤집어 써야 이제 되는데.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렇게 알선 취재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이제 공유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면 예. 이게 좀 감안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직 기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 사람 그냥 구속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종류의 이 변호사들이 작전을 펼칠지는 이제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문자가 막 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잠재적 주자들이 우리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던 것들. 네. 그래서 거기 언급된 인물들이 쭈루쭈루 나와요. 예. 이런 사람들까지 연결해가지고 되면 이제 불똥이 어디를 틀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학자 총재가 네.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거의 이제 아예 다 자백하고 양형에서 좀 고려받는 요 정도 전략밖에 없을 거고 무엇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돼 있었잖아요. 네. 전 그분이 키맨인데 많은 부분을 이미 얘기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학자 총재는 네. 이 큰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참 피의자 한학자 씨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김건희 씨. 네. 이분은 재판을 가니까 참 피고인 김건희 씨 재판이 내일 시작이 되는데요. 혐의가 크게 세 가지죠.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알선 수재. 근데 이번 재판부는 내란 재판부랑 좀 달라요.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준비 기일도 생략을 하고 내일 이제 첫 재판이 열리는 건데 네. 법원에서 그 김건희 씨의 법정 장면 촬영을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체를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재판 시작되기 전에 들어와서 피고인석 앉아 있는 장면까지 언론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재량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이 큰 사건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죠. 네. 최순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내란 재판 첫날 그때는 직위현 판사가 허가를 안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죠. 또 난리가 한번 났었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제 공개를 해줬는데 김건희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허가를 해줬다. 근데 앞서 김건희 측에서 이거 허가 안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의견서를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판 참여하고 얘기도 할 건데 네. 그 촬영 때문에 저어되는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초상권 침해, 방어권 제약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론 재판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에서는 허가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김건희 씨는 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마 이제 곧 언론에 의해서 네.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수의 아니고 사복 입고 나온다고. 사복 입고 나와요? 네, 사고 입고 나오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완 화백 그림 관련된 특검 조사도 예정이 돼 있죠? 예, 바쁩니다. 재판이 내일이고 모레 이제 그 이완 화백 그림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 그림 받고 총선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는지 이른바 그 매관 매직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참 법정에 앉아 있을 때는 뭐 따로 뭘 이렇게 속박하거나 이런 건 없죠? 아마도.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아. 이동할 때만 이제 이동할 개구 장치를 때만. 쓰고 예. 아. 앉아 있을 때는 이제 그 풀어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법정을 이제 가본 적이 없어갖고. 한 그럼 번도 안 앉아 가봤어요? 앉기 직전에 풀어줘요? 아마 그 안에서 대기실에서 아마 하고서 됐고 올 거예요. 대기실에 예. 푼 상태에서 법정에 입장하는 거죠? 법정은 안 가봤어요. 예. 아니, 가볼 일이 없죠. 왜 가봐요? 거기 왜 가봅니까? 아니, 가끔 가셔서 방청은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다 공개 재판이라서. 아유, 예.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법원이랑 병원. 병원이랑 몇 군데 있죠. 경찰서 뭐 이런데. 안 가봤습니다. 진짜 인생 편하게 사시네. 아니, 우리 변호사님도 뭐 거기 앉아본 적은 없잖아요. 아니 변호인석에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법사위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부릉부릉 시동을 부릉부릉 갑니다.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네. 시작할 때부터 뭐 사단이 났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노트북 앞에 이제 요 앞에다가 보통 이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항의할 거 있을 때 여기다가 뭐 붙이고 나오잖아요. 노트북 요 바깥쪽에. 네, 바깥쪽에다가 네.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작, 민주당 하면서 그 서영교 얼굴 의원 서영교 의원의 네. 얼굴 사진을 저렇게 담아가지고 저렇게 붙이면 노트북 못 보지 않아요? 이게 아니요 여기다가 뒤에 아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네. 앞으로 확 기울어져 있어서 노트북 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진짜 디테일하다. 진짜 뭐 짜잘한 얘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렇게 하면 노트북 잘 안 보이지. 유튜브를 안 보나 보죠. 뭐. 일을 안 하면은 별로 안 볼 거예요. 아 중요한 게 아닌가 디스플레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거 떼세요. 안 떼면 시작 못합니다. 뭐 직접 철거하시던지 아니면 국회 직원들 이것 빨리 철거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들이 아니 왜 우리 의사 표시하는 건데 이걸 떼라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뭐 이제 송석준 의원이 이제 첫 포문을 열었죠. 그 장면은 그냥 바로 볼게요. 그럴까요? 네.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가을 출자가 아니라 9월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입틀막 국회,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미애 위원장을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장면은 나경원 의원이 그 법사위 그 밖에서 이제 따로 한 얘기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또
또 싸우긴 싸웠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요 점을 네. 편집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뭐 떼세요 막 이러니까 이제 송석준 의원이 먼저 도발성 발언을 시전하죠. 가을 네. 추가 아니라 추할 추 아닙니까? 이러면서 와글와글 했고 이제 그러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나경원 의원을 긁죠. 윤석열 오빠한테 그런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오빠. 긁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빠? 하면서 여기서 윤석열이 왜 나옵니까? 하면서 네. 파행. 결국 국민의힘 의원 3명은 퇴장 명령 받고 이제 회의가 파행이 됐죠. 네. 네.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파행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랄까 극한으로 가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저 지방선거 앞두고 좀 스트레스 쌓는 거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워낙 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들 보시는지 우리 변호사님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신 변호사, 노 변호사. 신 변호사 먼저 갈까요? 저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평가를 하는 분들은 국민들이시거든요. 그럼 국민들 보기에는 사실 국회가 소란스러우면은 그 자체가 일단은 좀 정치에 대해서 좀 이제 그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좀 따져보면요. 진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는 희망이 원래 없었지만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사실은 이제 뭐 내란 문제로 또 이게 주제가 옮겨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이 힘을 얻는 방법은 민심을 등에 업어서 가야 되는데 야당이 민심과 괴리돼서 국회 안에서는 저렇게 소위 말해서 판을 좀 깨는 이런 모습만 계속 보이면요. 이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더 국민의힘에 대해서 회초리를 더 많이 드실 수밖에 없다. 요 책임이 국민의힘에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것 저는 같고요. 저 자체를 보면 국민들은 일단은 다 보기가 좀 짜증이 쉽겠지만 나지만. 그 안을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용을 파헤쳐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민심과 너무 좀 동떨어진 주장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 변호사가 당적이 민주당인가요? 저는 무소속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을 2023년 10월 왜 가을에 떠났습니다. 메신저 공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고 나면 더 미워한댔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하네. 근데 저는 뭐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이 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기다 뭐 붙였다고 저렇게 당장 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그동안 안 붙였습니까? 민주당 계속 붙였잖아요. 대통령 들어오면 대통령 앞에서 그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프래카드 들고 현수막 들고 대통령에 네. 대해서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가 됐든 어디서든 민주당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추미애 위원장이 도대체 법사위가 저기가 무슨 동네 무슨 여기서 저 누구하고 맥주 마시면서 뭐 사담하는 장소입니까? 윤석열 오빠가 뭡니까? 이게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친명이라고 알려진 어떤 여성 의원한테 이재명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윤리위 제소하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비싼 세금 내고 왜 저런 쇼를 봐야 되는지 저런 저질 쇼를 봐야 되는지 진짜 열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나경원 의원이 됐든 추미애 의원이 됐든 두 분 다 무슨 어디 지방선거에 나갈 욕심이 있다느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더 저렇게 무슨 뭐 잘 보이려고 네. 자기 지지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누가 얘기한 대로 저런 거 안 본 눈 사고 싶고 저런 거 안 들은 귀 사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떤 국민의힘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과도한.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지적이죠.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남편이 어쨌든 법원장이고 하니까 피감기관의 또 장이고 하니까 법사위 자체에 있는 것 혹은 뭐 간사로 가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너무 무리해서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어쨌든 피감기관 자기 가족과 관계가 있는 네네네.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본인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본인들은 재판 받으면서도 간사 안 하셨습니까? 했거든요. 간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 받으면서 다 법사위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까지는 괜찮은데 법사위원 간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재판 박주민 받으면서. 의원 오늘도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도 재판 받으면서 간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뭐 간사니까 안 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간사를 안 시킨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11월 20일 1심 재판에서 그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하고 11월 20일 날 그 선고가 1심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그 본인의 가족 문제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다. 근데 그 재판 받으면서 이제 뭐 간사하고 안 하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어제 서영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남편이 이제 춘천지방 법원장인데 네. 피감기관인데 이제 피감기관장이라는 그거를 더 간사로. 뭐 얘기를 그거는 했잖아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때 저기 부산에서 법사위 뭐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변호사인데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우리 남편 그거 아니에요. 안 왔었어요. 그거 가짜뉴스였어요. 채널A에서 정정보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언제 정정보도 했어요. 이제 이러다가 또 서로 이제 고성이 오고 갔는데 네. 정정보도한 게 맞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법원장이 같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인데 예. 이제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맨날 의사진행 발언하고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서로 싸우려고 맨날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어느 정도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밥글이 이거예요. 예.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 아, 출마설 네네네. 원래는 사실 그분이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워낙 이제 차이들 많이 지지만 이번에 법사위를 가가지고 아예 추미애 그 위원장하고 일부러 추나 이 대전을 구도를 벌이면서 만들어서. 일부러 자기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가지고 좀 인지도를 훨씬 높여보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까 이제 말씀 잠깐 제가 받은 하셨지만. 박근혜는 추미애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그러니까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같이 추미애 의원은 원래부터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네. 있었고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 이제 법사위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걸 둘이를 일부러 이제 대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나온 댓글이 엄청나게 일부러 추미애 대 나경원 법사위 대결 경기지사 선거 전초전으로 지금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실제 진정성 있게 이 현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중의 걸 위해서 지금 싸운다는 식으로 비춰지니까 네.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것이냐 너무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리고 없는 저는 이제 제가 무소속인 걸 다시 한번 또 밝혀야 될 것 같고 아니 저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을 했던 게 국민들이 보시기엔 양쪽이 싸움판으로 일단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당연히 국민들 가지시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고집을 안 하고 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번에 심판받은 세력은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고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치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했을 때 전 민주당도 단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봐요. 어제도 법사위 같은 거 보면 국민의힘이 근원적인 지금 책임은 있지만 민주당도 소리를 막 계속 지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반성을 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임할 때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실책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자신들에 대한 반성을 안 하면서 민주당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전혀 소구력이 없다. 예, 전 그 시시비비는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보기 싫은데 자꾸 보게 되죠. 어쨌든 무소속이라는 거. 아유,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무소속이야. 이런 대화를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 제 발로 국민의힘 들어갔어요. 출신.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당정만 없는 것 같아. 혹시 그 본인은 직접 본인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0부터 10까지로 만약에 10이 제일 오른쪽이고 0이 제일 왼쪽이라면 대충 몇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인데요. 한 6에서 7 사이? 아, 한 그 6.5 정도? 아, 네. 6.5까지 아주 미세하게 나와. 아니 제가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예. 저는 체제를 좀 잘 유지하자는 쪽이에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어떤 제도를 막 바꿀 때 보수들은 아 그거 제도 바꾸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요. 이거 보수들이 더 화를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돈밭에 어떻게 됐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번 주 토요일에도 행사합니다. 정치 바로 세우기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예요. 그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세우기 힘들어서 뭐 새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5.5에서 6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 변호사는 나보다 더 오른쪽에 있구나. 되게 보수적이에요.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제가 얼마나 바라는데요. 제가. 반바지 입고 밖에도 안 나가시잖아요. 그죠? 반바지 싫어합니다. 네. 반바지 입고 가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보수적이 집에 빨리 들어가요. 저는. 집에 밖에 안 다녀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보수입니다. 네. 자, 집에 빨리 안 들어가는 게 보세요. 좀 빨리 들어가요. 보세요. 저는 네. 가정을 중시합니다. 저도 빨리 물어봐 주세요. 가정 없잖아요. 몇쯤 되세요? 저도 우리? 7이에요, 7. 노영희 변호사가 7. 네. 야, 그러면 다 보수. 우리 다 보수 다 패널들이네. 보수라니까요. 네. 내가 제일 신부야? 김정욱 친구가. 기절하겠다. 진짜. 자, 그러고 잠깐만. 근데 나경원 경기사 이거 진짜 실체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가겠어요? 슬슬 시동을 나가야 시동만 그러니까. 거는 거고 네. 아니 근데 나가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서 누가 그냥 군불대는 거 아니에요? 네, 대신?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서울의 동작에서만 동작. 있었고 네. 집도 뭐 원래 중구였었다가 어디도 동작을 하여튼 갔다가. 연관이 경기랑은 별로 물론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랑은 큰 관련이 없지 않아요?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댓글에 보면은 이제 뭐 않을 거예요. 나경원이 경기사 나가고 뭐 전광훈이 뭐 하고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그래요? 자가 발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약간 이 법사위 상황이 워낙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추나 구도를 붙인 뭔가 그런 댓글인 것 같긴 그 한데 구도를 더 확고하게 만들려는 그러려는 것 것들이죠. 같은데 아니면 그 아무튼. 사람을 저 경기도로 보내고 자기가 좀 서울이나 어디 딴 데서 그럴 뭘 수도 하고 있고. 싶은 사람이 그러려고 있죠. 일부러 넣는 거. 왜냐면은 그 보궐선거 하게 되면 그 지역구를 누가 접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동작을 네, 동작을 노리는 사람이 접수하겠다 있을 수 이런 있고.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잖아요, 법사위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조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검찰이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관련돼서 당시 사건 담당 검사와 검사장 등이 출석을 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잃어버린 거 매우 송구한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 이해해요. 네, 근데 네. 그 뒤에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말하는 답변 태도가 조금 좀 부적절하죠.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장면 잠깐 볼게요.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짧게 봐서 그런데 이제 네. 전체적으로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건데 네. 상당히 역시 누구한테 질문을 받아보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늘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말이 딱 끊기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라고 했고 데려다 놓고 수사관들을 데려다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은데 이게 있을 수 없는 태도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다가 네. 이제 서영교 의원이 마이크 똑바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이크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이런 장면도 있었죠. 너무 네. 리얼하네요, 진짜.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띠지 분실한 거는 본인들이 뭐 의도한 거 아니고 실수 정도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조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은정 의원 질의도 있었고, 네. 아니 그래서 그 관봉권 관련해서 제대로 압수물 목록에 등록한 거 맞아요? 그게 기본적인 절차고 등록이 됐으면 그 목록, 그러니까 등록된 절차에 따라서 이것들을 보관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 건데 이거 다 지킨 거 맞아요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압수물 목록에 띄지 그 뭐 현금 다 구체적으로? 따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압수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수사관들은 그냥 이거 대충 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검사에서 지휘를 잘못한 건데. 네. 지휘를 잘못한 건데 하여튼 명확하게 그걸 이유로 뭐 처벌을 한다거나 하긴 또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청문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얼개만 밝힐 뿐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대상자들 뭐 신은석 검사장 이하 이제 많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에 대한 이제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네. 전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저 최재현 검사인가요? 네. 저분이 뭐 잘못은 했다고 마지막에 좀 인정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잘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태도가 뻣뻣하고 본인 주장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뭐 흔들릴 수는 있었겠으나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그 청문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 나왔으면 입이 10개라도 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진짜 검사들은 누구한테 질문하다가 답변자의 말을 끊는 건 해봤는데 자기가 답변하면서 자기 말 끊어지는 거는 지금 처음 당해본 거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여기도. 없이. 아까 그 한학자 총재랑 비슷해요. 지금 처음 당해보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 이런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그냥 단순 실수로 놓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건진이라는 그 중요 인물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사실 어제 한 말 중에서 내가 이 수사를 2024년 9월에 시작을 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내가 무슨 당신들이 주장하는 음모론과 같은 짓을 했겠느냐 이제 이걸 어저께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 수사는 이미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결론을 이상하게 내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상한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제 말했던 그 최 검사의 태도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고 또 실제 태도가 정말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네. 저거는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게다가 지금 수사관들하고 서로 간에 싸우다가 지금 나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모든 걸 미루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큰 이제 데미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마지못해서 이거 내가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뭐 그러나 그러면서 또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나 이렇게 반응이나 반성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윤석열 전 검사를 보고 배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정신을 확 떴잖아요. 네, 나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청문회에서 들이받고 이런 해석은 난 처음 들어봤는데 제2의 괜찮은데? 네,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 네, 어머나. 그건 좀 너무 오반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최재현 검사의 근데 어제 그때는 뭐 대의의 허울이라도 좀 있었고 멋있는 상황이라도 있긴 대의의 있었지. 허울.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드러나진 이거는 좀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 히 잘못해놓고 자기가. 네. 자 아무튼 그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 다른 검사도 나왔어요. 무슨 사건 관련해서냐면 그 연어 술 파티 의혹. 네, 박상영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한 적 없고 연어 먹은 적 없고 술 파티 한 적 없다. 이거 다 경찰 조사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예전에 처음에 박상영 검사가 했던 얘기랑 조금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사실 밥도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질의가 나왔죠. 김기표 의원이 그래도 3명과 식사를 한 적은 있는 거죠라고 하니까 밥은 초기에 상황이 매우 어수선할 때 한두 번 먹은 적은 있다.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한 적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좀 바꿔서 해요. 답변은 제대로 안 하고 피의자 돈 아니고 수사 비용으로 먹었는데요. 수사 비용. 네,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외부에서 음식산, 연어산, 육회산, 영수증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라고 하니까 아무튼 전 창고에다 불러다 한 적 없고요. 술 먹인 적은 없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입장을 이어갔죠. 그 네. 과정에서 일종의 역공을 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원에게. 네. 네, 그것도 볼게요. 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책임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와, 저거는 완전히 매기는 네. 건데. 윤석열 보는 줄 알았는데. 매기면 안 돼요? 아니, 저거는 저런 식으로 매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아니 근데 저거 뭐 매기는 부분도 매기는 거지만은 예. 더 심각한 거는 네. 본인들의 검찰권 남용을 지금 국민들이 따져 묻고 있고, 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저질러 놓고서는 의혹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니 법정에 가서 잘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잘했어야지. 저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건 어쨌든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실이 뭔지 밝혀질 것이고 만약에 박성용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그냥 계속 얘기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재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지금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수사를 할 때 이재명 그때 당시에 대표의 변호인으로 그 검사하고 네. 같이 법정에서 마주쳤던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래서 막 공격을 할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옛날에 변호인 할 때 검사하고 어쨌든 대립했던 그것을 사적인 감정을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러면 똑같이 저 나경원 의원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럼 박균택 의원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변호인이었으니까 그 객관적이지 못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를 저분이 주장하는 것들을 놓고서 저건 다 옳고 검사가 이거 뭐야 변호인 했던 분이 이제 국회의원 됐다고 막 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네 라고 생각해서 항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정당 공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 대표 시절에 변호인을 했다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 자체를 저는 비판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근데 박균택 의원을? 그렇죠. 예.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 뭐 과거에도 많았던 내용들이라 우리가 익숙한데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법사위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나경원 의원은 부부지간에서 피감기관으로서 예산권도 갖고 있고 감독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부지간으로서 그게 맞느냐 그 논리고 이분은 변호인을 맡았다가 공천 받았어. 아니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사람 준 거 아니야? 이 비판은 맞을지 모르지만 네. 아니, 법사위원 하면서 박상용 검사한테 질의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건 동일한 비교 선상은 좀 아니라고 해당 보고요.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하는 게 다 맡은 맞- 사건이잖아요. 아니 근데 네. 맡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네. 그 내용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검찰권 남용을 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니고 잘못한 사안에 대한 지금 법사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니까 전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개 검사였는데 뭐 당시에 무슨 영향력 있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가 윤석열 정권 하 아닙니까? 검찰 정권 하에서 일개 검사라고는 하지만 윤석열의 늘어난 팔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영향력이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이고 뭐 연어 같은 거 가지고 왜 회유가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연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이 논의됐던 게 변호사비 대납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에서 지금은 대북 송금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좀 분명히 따져볼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렇게 박상현 생각합니다. 검사는 예전에도 사실은 이제 저런 것 때문에 3개월인가 뭐 견책인가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인의 이제 그 피의자에게 자기 그 방에서 수사하다 말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사용하게끔 해줬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약간 피의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상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좀 전과가 있는 식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이화영 지사가 나 이렇게 이상한 일을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진술 세미나를 했어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전혀 아니라는 듯이 막 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말을 살살 바꿔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옛날에 변호를 잘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검사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왜 저기 나와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검찰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제 수사를 제대로 그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서 내가 일부러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밝혀내는 과정 중에 와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 같은 거 전혀 없고 아니 네가 그러면 그따위를 할 것 같으면 변호사 잘하지 내가 검사로서 내 일을 잘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너무 예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검사가 수사한 것은 윤석열의 팔이 늘어난 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공정한 수사를 못했으니까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거 그냥 예단이에요.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연어를 먹었네 어쨌네 하는 건 논쟁이 있는 거예요. 논쟁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럴 수 있다는 쪽의 주장만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뭐 저렇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그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은 무슨 뭐 늘어난 팔이다. 이건 뭐 공정한 수사를 안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건 저는 대단이라고 할 수 늘어난 없는. 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논거를 더 보강을 네. 하면, 그러니까 뭐 의심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서도 도이치모터스를 그냥 덮어버렸고, 그리고 뇌물과 관련된 명품백 사안도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사건만 갖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네가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의 이례적인 사건들이 검찰이 동원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즉시한 거는 뺐습니다. 그거 검찰총장 얘기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사안 중에서는 이 사건도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은 좀 넘친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단순히 예단이 검사 개인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 개인도 당시에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권 남용의 사례가 윤석열 부부 쪽에 대해서는 다 유리하게 나오고 당시에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안들은 다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심을 제기하는 건데, 그런 사안들을 말해보라라고 하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편향되게 한 사례가 한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조직이 아니면 몇몇 검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으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히 예단은 아니고 이 네. 법무부 장관이 알아봐야죠. 취임한 이후에 확인을 다시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다시 해보니까 교도관들 38명에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었고, 그 그래서 한 명이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38명에게 확인을 확인해봤더니 해서요. 그러니까 예, 예단이 아니라는 예. 거죠. 확실해지면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책임을 지금 지게 확인을 될 겁니다. 하는 과정이라는 네. 거죠. 저 과정은. 네, 그 과정이고 양쪽의 논거는 저희가 다 들은 것 같아서 네. 넘어갈게요. 왜냐, 법사위에서 다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숨을 본인이 쉬어. 한숨을 힘들어 아니 왜 계시죠. 다룰 게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서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겠다. 어제 안건으로 긴급 상정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는 삼권분립 위반이야라고 항의하고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는 30일에 열겠다는 거고요. 증인으로 한덕수 전 총리, 지기현 판사를 채택했습니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죠. 이 정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4인 회동설이니 뭐니 해서 네.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 논점을 바꿔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대법원장 불러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청문회에서 밝혀내겠다는 게 대법원장한테 맞습니다. 제가 그 다른 대법관들하고 같이 짜고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안 시키기 위해서 만장일치 판결했다. 그렇게 만장일치 판결을 한 겁니다. 그 답을 얻어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한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 근데 지금 화제만 계속 만들어 놓고 논점을 그쪽으로 막 몰아가서 그리고 대법원장 나쁜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지금 그 자기들의 메시지가 잘못됐을 때 메신저를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례가 아마 거의 없었던 일인 것 같고, 일단 네. 증인으로 출석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밝히지는 않았지, 이 사람들이. 시기현 혹은 뭐 대법원장 이런 하지만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문회 소집 자체에 대한 논평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나와가지고 또 그런 거를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식으로 대답할 리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실제 그분들이 나올 거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내지는 나와서 뭔가 자백을 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사법 불신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께서 좀 결자 해지를 해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를 좀 밝혀주길 바란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메신저 공격은 아니고요. 그치. 나쁜 행위를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위를 놓고 논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을 동원해서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그 의혹이거든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반 행정부의 하급직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글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 잘못 눌러도 징계받거든요. 네. 근데 하물며 대법원의 최고 책임자가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그 전원합의체의 통상적인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전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전 사실로 확인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더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하는 거 정도는 안 되고요. 네. 전 국회의장께서 나서셔가지고 네. 전 국정조사를 의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 한 차원 더 위에서 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당신은 법사위에서 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서로 모의했어요. 뭐 그렇게 그런 말 한 거 맞아요. 점심 먹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사 안 근데 하고 알 수 있나요, 이거를?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래 본인들이 예를 들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 검찰도 아니고 예,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청문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과정은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니 왜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그 소부에 올라오자마자 바꿨습니까? 왜 갑자기 하루 반 만에 이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까? 왜 1심하고 2심이 그렇게 결론이 달라졌는데 당신들이 읽지도 않아 놓고 읽었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너무 이례적이었는데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 그 당시에 파기환송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2명의 대법관들도 제대로 된 절차 확인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다라는 걸 분명히 거기 써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납득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만 해보아도 사실은 안다는 아니 그리고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게 뭐냐면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돼요. 저 하나 질문. 이 시점인 이유는 뭐예요? 어떤 시점? 그러니까 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던 거는 대선 이전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 이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건데 그 기억 전 안 나세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청문회 할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나서서 말씀하신 거에 감명받았습니다. 파도 미담 이렇게 해서 임명하신 거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파기환송 되기 전에 고법에서 대법으로 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아 이거 대법원에서 빨리 무죄 판결 내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파기환송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다 그냥 수그러들었어요. 이번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그 4인 회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걸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파기환송한 게 더 중요하지 대선 개입한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논점을 바꿔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아니 바꿨다는 본질은 말씀이시죠? 본인들이 이렇게 네. 처음에 주장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논점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불러내오자는 것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과정을 쭉 지켜보면 그 의도가 뭐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견지망월이라고 해가지고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는 뜻인데 네. 말씀하신 뭐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잡는 건 전 굉장히 지연말단적인 얘기라고 봐요. 핵심은 뭐냐? 아니 국민들의 1위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인데 공직선거법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대법원에 올려가지고 상고심이라는 게 전원합의체를 할 때 5년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게 보통 3.3년 걸립니다. 1213일. 근데 그걸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바로 되는데 바로 고법에 돌려보내가지고 5월 15일에 기일이 잡혀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기회를 빼앗는 행위를 대법원장이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아니 뭐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나 그분들이 1,700만 표 지지를 받고 있는 아주 여론에서 1위인데 갑자기 공직선거법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못 나가게끔 대법원장이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그거 그래도 이례적이지만 우리는 다 사법부 존중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 사안을 놓고 왜 그러면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의 안정성이라는 걸 깨뜨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무리한 추진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대선에 개입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입했다고 대법원 보면. 파기환송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파기환송 하자마자 서울 고법에 내려가가지고요. 기일을 잡았어요. 네. 기일을 5월 17일이라는 걸 잡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송달하려고 아주 그냥 사람을 여러 군데를 보내가지고 직접 송달하려고. 절대 송달 불능 못되게 하려고 얼마나 그때 노력을 많이 대법원이. 했었는지 네. 고등법원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대법원장이 어떤 특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 나름대로 모략을 했다 그런 얘기 그거는 아니에요? 모른다는 공작을 거죠. 했다는 그거는 얘기 모른다는 아닙니까?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현상이 아니에요, 나오고 지금? 있는 거 되게 이상하다는 네. 거죠. 아니, 그걸 뭐 이계성을 모르는 설명을 거예요.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이 설명할 안 왜 되는 거예요. 그랬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대법원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 안 거죠. 1심과 2심이 서로 완전히 판결이 다를 네.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2심은 1심보다 훨씬 더 상급 법원이에요. 그러면 2심에서 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훨씬 더 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그 재판의 아까 원칙이기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빨리 정리된다라는 네, 어떤 왜냐하면 그런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고 그때 맞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죠. 그때 한 이유는 네. 아 우리는 그래도 대법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법원이 이렇게 엉터리를 아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면 것 때문에. 대법원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알고 있단 말입니까? 모르죠. 몰라야지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러면 모르죠. 그리고 그걸 환영한다는 것은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이 내리든 유리한 결정이 내리든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거니까 그거는 내가 환영한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야 너 왜 갑자기 그걸 빨리 결정 내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그때 없는 누가 거잖아요.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혹시- 빨리 예. 결론 내린다. 이거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될 수 있다. 제가 볼 때 결론은 이거 이거예요. 환영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우리 김종혜 위원님께서 네.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시거나 못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를 못하지. 이례적인 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 못 하시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르죠. 그분은 이 행위를 하신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묻고 있고 저만 묻습니까? 법원 노조도 묻고 있고 실명 걸고 판사들도 문제제기를 심지어 하고 있어요. 자기 구성원들이. 그럼 구성원들은 최소한 납득시켜야 될 그리고 책임이 그것 있지 때문에 않나요? 그때 대법원장이면? 법관들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 당시에. 네. 물론 매우 심각했죠. 결론은 이상하게 났지만. 근데 설명을 그래서 못 하잖아요.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 이전에 그 4인 회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빌드업해서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면 안 되고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 그러니까 그건 청문회를 아니잖아요.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실익이 뭔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네. 기자님 왜냐면 말씀하신 너무나 우려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고 실제로 정치 개입했다고 매우 강하게 의심될 만한 상황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네. 정치 공세의 장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역으로 이걸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군불 더 떼기다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전 의원실 의장 정도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건 좀 책임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전 보는 아니, 겁니다. 제가 아까 국정조사라고 한 건 일종의 수사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주고 수사랑은 다르지만. 다르지만 따져보겠다라는 건데 이걸 뭐 어떤 제가 아까 기자님한테 대답해 줬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당신이 뭐 했냐 이런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다. 법원에서도 판사님들도 실명 걸고 왜 그런 결론 내렸는지 이런 거 설명해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중이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네, 거. 지난번에 장을 만드는 법관에서도 거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 의사결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런. 아니 근데 얘기예요. 저도 민주당의 행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동의가 되는 게 네.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아니 사법의 제일 네. 원칙이 뭡니까? 정의 실현. 두 번째가 법적 안정성이에요. 근데 법적 안정성을 사법부가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깨면서 정치의 불구덩이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한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한 판사들 예.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에 예. 대법원장이 답을 하셔야 된다.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다른 때가 아닌 지금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불만이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시점을 정해주세요. 그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언제 11월로 정하면 아이, 그건 제가 좀 말장난이고. 참다가 네. 아니 좀 이거를 시점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네. 그럼 진작에 못한 걸 가지고서 네. 그럼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냐? 네. 이런 모순에 빠져요. 네. 지금이라도 해야지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시점을 문제 삼는다기보다 아까 지금 말씀 많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뭐 네.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굴러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 또 근데 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 재판부 네. 설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갑자기 막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세월아 내월아 침대 축구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민주당이 진짜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긴급 안건 상정까지 해가지고 할 정도로 열받은 이유가 그 오전에 또 있었습니다. 저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발언 짚어봐야 되는데. 네. 세종 아, 세종대왕 얘기. 예. 그 행사가 뭐 세종 기름에 불 붙는 것도 아니고 이 발언은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다라고 듣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현재의 정황상 들어볼게요. 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아마 개회사로 한 이야기.
이 시점에서 본인의 말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의도된 발언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원론적으로는 뭐 크게 틀린 말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석될지를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의 말의 의도는 혹시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은 뭘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의도된 도발이라고 보고요. 의도된 도발이다. 더 때려달라. 네. 내가 제2의 윤석열도 한번 꿈꿔보겠다라는 또 윤석열. 마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는 건요.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사랑 또 판사 조직이 다른 게 그쵸. 판사는 권리보장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네.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장이면 모든 판사들을 대표하는 사법부의 수장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모르면 너무 무능한 거고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도발한 저는 거다.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네. 세종대왕 얘기도 웃기지만 민심을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믿고 있는 민심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 반쪽짜리만 민심입니까? 그러면 그 편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혹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편향적인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심이라는 얘기를 대법원장 입에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만 하는 거지 무슨 대법원장이 행사장 가가지고 민심을 얘기하는 게 그냥 정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네. 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성명을 내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아니 그 세종대왕은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까지도 그 정도도 못하죠. 그 정도도 못하냐? 못하죠. 왜냐하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요. 나와서 정치행위라는 게 아닙니다. 그 법복을 지난번에 입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고법 부장판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 내려고 그랬을 때 그거 못 내게 하면서 야 저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면 어떻게 해? 나 그 기다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됐을 때 그걸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럼 나중에 그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그거야말로 대법원장 정치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문제죠. 그래서 문재인 그래서 정권이 이재석 김명수 의원하고 임명했다가 김은혜 정권을 의원이 내주게 그래서 탄핵하라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입이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민주당이 거기서 입이나 뻥끗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도 네.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매우 문제를 잘못됐다. 삼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조희대의 행위가 정당화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조희대 행위라는 게 행위를 놓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본인이 내가 그 본인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변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건데 네. 본인이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민심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그래서 그걸 뭐 네가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것은 근데 제가 시점도 보기엔 지금 가도 상황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점도 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점에서 요 정도 얘기는 아까 할 수 있는 시점만 얘기하셨는데. 아니 세종대왕 이제 컨퍼런스가 뭐예요? 여기가 세종국제 컨퍼런스. 세종국제 컨퍼런스 아닙니까? 예. 아니 세종대왕과 관련해서 세종국제 맥락은 맞아요. 쓰시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너는 왜 그 얘기를 했어? 민심 얘기는 너는 왜 너무 민심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민심 얘기를 왜 대법원장이 민심 얘기를 해? 이게 말이 자, 됩니까? 근데 이게 언론사들이 먼저 이거 해석을 먼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런 먼저 이가 이렇게 나온 게 해석을 할 아니에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기본적으로 수는 있는데.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상황이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본인의 그럼요. 발언이 어떻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받아들여질지에 알아야죠. 대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 예측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본인이 이제 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발언의 제일 큰 문제는 민심이 아니고 이 얘기예요. 이것만 빼면 정말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빗대서 한 발언으로 얘기겠죠. 해석이 될 수밖에 빗대서 한 없는 얘기겠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와. 저는 그런 해석 안 네. 했고 그냥 좀 물리 해석만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안 붙여도. 세종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것보다도 실제 세종시 나는 진짜 놀란 게 사실은 중앙일보 60주년 기념행사에 대법원장이 간 게 난 사실 더 놀랐었어요. 그거는 거기도 갔죠. 그러니까 난 사실 그게 더 놀랐었어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회의장도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인데 정치인과 다르죠. 대법원장이 사실 거의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오해받기 딱 좋죠.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건 나는 좀 부적절했던 그러니까 것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진짜 한 처음 번도 봐요. 사실 그런 이런 일이 없었을 사람은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아까 비판하시면 저도 비판 같이 하는데
진짜 심각해요. 이런 사람은 저는 처음 봅니다. 진짜로. 그래요? 조이대 같은 사람. 아, 매우 정치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게 조금 맞는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가 완전 사전에 준비했던 그거 공격은 아니었던 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원내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지도부와 사전에 깜짝 상의된 놀랐다는 사안은 거죠. 아니어서 좀 놀랬다. 속도를 밟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놀랐어요. 있는데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그 법사위 상황과 오전 발언을 좀 종합해서 약간 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나서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단순한 한 법관 얘기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네. 국회의장이 나서셔야 될 상황 아닌가 저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혹시 그럼 그게 뭐 주요 질문은 아닙니다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아주 정면 충돌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원래 그렇게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상권 분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은 사법부가 잘못하는데 행정부도 뒷짐지고 있고 아. 국회도 뒷짐지고 있으면 그럼 그거 누가 해결합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국회가 그래도 국민을 대신해서 충분히 하는 할수 있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회는 잘못하면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심판하죠. 아니 국민들이 선거로 그거- 매일 심판하죠. 그거 한 4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는 아니 거예요. 또 지방선거 심판도 있고 여러 선거의 심판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선도 우리가 있고.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할 때 국민이 왜 심판하죠.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시하냐 하면 이게 내각 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잘못해도 그냥 임기가 계속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벌어진 일 같으면 지금 특히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아 이거는 입법부가 완전히 네. 사법부를 자기들의 어떤 하위 기관, 무슨 이게 선출 기관이니까 우리 선출 권력이니까 너희는 임명 권력이니까 너희는 우리 앞에 무릎 꿇어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저는 네. 대통령이 삼권 분립에 대한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도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탄핵으로 윤석열이잖아요. 끌어내리죠. 이미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네. 입법에서 먼저 그 탄핵으로 올리고 그래서 결국 사법이 정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제가 정정할게요. 사법부가 독립이 있다 의원 그래가지고-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 의원 독립이 있다 내각제가 그래서 문제가 아니죠. 아예 그냥 건들 수 없다는 아닙니다. 우리 아, 그건 헌법에도 아니죠. 법관은 탄핵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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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잘못하면요. 네. 공수처는 판사 수사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성역은 아니다. 성역 아니죠. 네, 아니니까 지금 당연히 문제 제기- 아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삼권 분립을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다가 이제는 생활에서 배우니까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맨날 그 저 교과서에서 사회에서 배웠는데 몽테스키우의 네, 이제는 우리가 생활에서 배우니까 훨씬 근데 더 각 기관들이 이젠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네. 빠르게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정리가 돼야 안정이 될 겁니다. 국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가셔야 돼요. 네. 아, 저는 상관없지만 국회가 좀 그렇게 네, 이 삼권 분립만큼 중요한 또 우리 삼구갈비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요. 네, 삼구갈비 부채 스지 곰탕이 이번 주엔 왔습니다. 예, 부채살 그리고 스지가 이제 약간 그 소위 뭐 힘줄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일본에서 또 막 이렇게 전골 같은 걸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아, 드디어 이제 그 쫄깃쫄깃한 그리고 말캉말캉한 식감 자체가 너무 좋은 부채 스지 곰탕 아주 부채살을 푸짐하게 넣었고요. 아, 또 요즘 같이 좀 기력이 좀 딸리고 힘이 좀 붙인다 생각이 될 때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네. 이 부채 스지 이걸로 몸보신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많이 좀 요즘 힘드실 텐데 그럴 때 이 부채 스지 곰탕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뺨 왼뺨 다 맞아서 아주 네, 유일하게 그 한동훈 밧줄을 좀 잘 잡으셨는데 거기도 좀 요즘 약해요. 뭐 네. 그건 걱정 안 해주셔도 그래요? 알아서 잘 할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뭐 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성비 650g에 6,900원. 650g에 6,900원. 네, 650g이면 엄청 싸네. 많이 드시는 분은 혼자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서 같이 드시면 뭐 둘이서 이렇게 나눠 드실 정도 양이 되는 거고요. 덩어리가 엄청 커요.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 네, 한번 좀 고기가 보여주세요. 고기 네, 아유 한 입에다 들어가기 쉽지 않죠. 부드럽죠. 네. 맛있고 부드럽고 느끼하지 않고 그 한식 레스토랑 같은 데서 뭐 드실 수 있는 이런 맛이고 뽀얗네요 국물이. 국물 이렇게 뽀얗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구웠겠습니까? 네, 그만큼 국물 내는데 굉장히 가스 많이 태웠다는 거.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참 소스 그리고 구운 소금을 함께 드리기 때문에 부추 넣고 인삼대추 넣고 4팩 정도 넣으면 그 부채 스지 전골이 그대로 된답니다.
네, 저도 안 먹어봤는데 요건 한번 집에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10팩 이상씩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갖고 냉동실에 뭐 딱 쟁여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뭐 전골 혹은 뭐 그냥 집에서 아침에 간단하게 저 햇반 돌려갖고 그냥 말아 드시고 밥 말아 나오면 먹으면 예, 너무 좋죠. 깍두기가 참 있어야 되는데. 예, 깍두기 줘요? 아니 깍두기를 못 드려요. 그게 좀 어울릴 아쉽죠. 것 같아. 깍두기. 예, 사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 깍두기 하나만 있으면 6,900원이랍니다. 한달 여기서 먹는 점심으로. 네, 하여튼 마음 든든 몸 든든하게 가격은 가볍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지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또 보시는 분들은 화가 좀 나시는 것 같네요. 네, 왜냐면 또 너무 맛있게 먹으면 배고프신데 빨리 갑시다. 네, 빨리 그럼 세 분은 들어가시고 네, 우리 오징어 땅콩님 10만 원 슈퍼챗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예, 아마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터지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주식 좀 더 주식시장 괜찮게 간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징어 땅콩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오늘 좀 늦었네요. 네, 얼른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